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시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 싶어요. Long time no see. 애 낳고 돌아오니까 조금 많이 늙어 보인다, 처져 보인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유유. 자,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저도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좀 싹 다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자, 오늘은요,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GTF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궁금한 좀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짠! 하고 신데렐라 옷을 입고 왔습니다. 자, 오늘요, 이 GTF 고득점을 위한 5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루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이 OT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GTF 시험을 한 번쯤은 봤다라던가 아니면 GTF 시험이 무엇인지는 어디서 좀 들어서 익히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정말 영어 공부가 싫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라는 피트를 가져오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 5가지 문항을 보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 카톡 상담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도 사실 적게는 10건, 많게는 20건, 30건씩 이제 제가 주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사실 주말에는 상담톡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제가 답을 다 드리는 경우는 얼마나 또 이렇게 간절하고 그랬으면 저한테 보냈겠나 싶어서 늦어도 제가 꼭 보내드리는 편이니까 이런 부분들, 아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으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GTF 시험을 한 번쯤은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신 교재라든가 모의고사 다 풀었는데요. 점수가 이렇게도 나왔지만은 아직도 평균 65점을 못 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미 시중에 있는 강의, 여러 선생님이 주시는 뭐 책 다 풀었는데도 점수가 안 남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토익 점수가 오르지 않고 GTF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제가 토익이 몇 점 정도인데 제가 GTF 목표 점수가 충분히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요. 선생님, GTF 나름대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법은 몇 점, 그 다음에 청해는 몇 점, 독해는 몇 점 이렇게 나왔지만요. 제가 아무리 하다 보니까 문법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보시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선생님, 독해 관련으로 단어 공부하지 말라 했는데 저는 정말 기초 어휘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등등등 같은 부분들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사이다 아닙니까? 사이다 발언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시죠? 제가 토익을 봤는데요. 400점대, 500점대, 많게는 600점대인데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GTF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일단 뭐 제 대답은 yes라고 하시는 것밖에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토익 점수가 사실 800점 이상이라면 고득점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점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GTF를 고려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쉬운 방향으로 마음 편히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독해가 100문제, 듣기가 100문제, 총 합이 200문제. 겁나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한번 공부를 하면은 느낌이 나 공부 좀 했어. 이제 나 좀 쉬어야 돼. 뇌 폭발해.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뇌 폭발하니까 뭐해? 하루는 술 먹고 곱창 먹고, 그쵸? 김부각 먹고 좀 쉬어줘. 그 다음날 또 100문제 풀고 머리 폭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점수가 오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GTF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방향이 있어요. 자, 문법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청해 같은 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라는 그 방향만 잘 따라주신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 폭발하지 않고 정말 김부각 먹으면서
곱창 먹으면서 요새 유행한다죠. 곱창 이 화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 혼자 살면서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GTF라는 시험은 좀 여러분들이 가슴 편안하게 좀 야한 용어 같아. 생각이 야한가 봐. 어찌됐건 간에 좀 여러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가슴이 아니라 마음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제 팁을 따라준다면은 고득점은 쉽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 부분은 조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저 어휘력이 부족해요. 아까 많이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고득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독해, 복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단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단어 공부를 하지 마세요 라고 했던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평균 50점 혹은 65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어휘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제가 또 이게 또 다년간의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 어휘는 공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본 어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재 추천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GTF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자, 그렇지만 GTF 이 복화책은요, 실제 기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데이가 데이 1부터 30까지 나눠져 있고요. 하루에 데이 5개씩 외워주셔야 돼요. 5개씩. 몇 개씩? 데이 5개씩. 너무 많다고요? 자,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외우지 않아야 되는 게 딱 하나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복화 외웠을 때 힘들어하는 스펠링은 전혀 외우지 않겠다. 왜냐? 우리는 쓰기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놈은 이런 뜻이다 라는 상형 문자를 배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을 공부했을 때 명사다, 형용사다, 동사다, 이런 형태는 조금 나중에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긴 놈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라는 정도만 아시면 좋고요. 특히나 나중에 저희가 이제 출시 예정인 GTF 복화와 비슷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좀 영단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좀 영어 단어를 스토리상으로 외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되구나, 그뿐만 아니라 어근이라든가 전미어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다룰 거지만 이거는 나중에 얘기고, 적어도 지금 급하신 분들은 GTF 복화가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GTF 복화를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GTF를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게, 선생님 시험은 봤어요. 저 한 번 시험은 봤는데 그놈의 목표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고득점을 받으려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까요? 할 건 다 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교재도 풀고 인강도 하고 다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요 3가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험에 의한 건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시험 보실 때 심리전에 발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왜 응시료를 5만 얼마, 7만 얼마인가 하잖아요, GTF가. 아무튼 그 가격을 내놓고 왜 여러분들은 을의 입장이 되시나요? 나 진짜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심리전이라는 것은 내가 돈 냈으니까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까짓 게 내뱉자 얼마나 냈겠어. 이러한 심리로 문제를 접근을 하시는 거랑, 선생님 저 이거 한 개 틀렸어요 어떡해요, 이런 심리랑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시야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전에 발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실강에서도 인생 대충 살아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라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잘 합격을 하고요. 한 문제 막 집착돼서 이러시는 학생들은 조금 잘 안 돼요, 합격이.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 때 잘해도 이렇게 심리전에서 발리면은 사실 시험에선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심리전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그놈의 집착을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집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은 본인이 이제 답이 하나에 꽂혀요. B라고 꽂히면 얘는 그냥 안 보여. 제가 아무리 백날 설명을 하고 백날 이게 속어부터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얘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영상 일시정지 해보고 내가 설마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얘야 라고만 하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답을 선택을 하고 문제를 보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80% 이상은 떨어지신 분들의 80% 이상은 좀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전과 집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이제 돼서 어떤 게 된다? 제시카가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강을 풀고 모의고사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방법을 고집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어떠한 방향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힌트를 하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따라와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저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어. 저렇게 될 리가 없어. 막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쵸? 그러면서 내 방법대로 풀 거야 라고 하시다가 결국은 어긋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는 속어하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달리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습관만 고쳐도 사실 되게 여러분들이 쉽게 점수를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다시 재시험을 준비 중이시라면은 이러한 습성들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러한 습성들을 고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실강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친구들을 제가 계속 푸시하고 잔소리해서 바뀐 다음에 합격을 한 친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방법이 좀 잘 안 먹힌다면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60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몇 개를 맞춰야 되나요? 그놈의 그 몇 개는 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집착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은 24문제 중에서 24문제 가장 점수 받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독해 28문제 중에서 17문제를 맞추셔서 60점, 92점을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의 1차 목표, 그 다음에 2차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선생님 청해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청해는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타작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타작 이하 46점을 맞추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제가 전략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근데 선생님 정말 청해를 안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안 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4살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꽃다운 나이다. 자, 24살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24년 동안 들리지 않은 영어가 5일 한다고 설마 들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24시간 7일 365일 들으면 들려요. 그런데 24년 동안 안 들렸던 귀가 저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영어가 뿅 하고 들리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느 누가 가르쳐도 꼭 제가 아니더라도 어느 누가 가르쳐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눈에 보여서 내가 풀 수 있는 게 바로 문법이랑 독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1차, 2차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이 청해는 여러분들이 그냥 들리는 것만 체크를 하셔도 사실 반타작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평균이 66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공부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강의 1주, 좀 5일에다가 이틀이라고 좀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인 5일 동안 5일 완성 문법과 독해 강의 이론을 들으시고 2일 동안은 제가 첨부해드린 리뷰 파일을 계속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보시는 게 좋겠죠. 셀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1주의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여기다 대고 쓸데없이 뭔가를 좀 자꾸 하지 마세요. 제발 뭔가 하지 말고 오늘 1일 완성 듣고
끝났어. 그럼 끝내. 제발. 끝내. 뭘 하지 마. 그 막 몰아서 하고 그러지 마세요. 1주예요. 그리고 다음 2주 동안에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리뷰 테스트로 완벽하게 내 것이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내가 어디 시제가 부족한지 준동사가 부족한지 독해 파트 1이 부족한지를 계속 파악을 하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요것만 하시고 시험 보시면 합격 안 되고요. 또 요것만 보시고 시험 보신다고 합격하지는 않아요. 어떤 걸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플랜을 저는 이렇게 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세죠. 그러니까 강의가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셨던 부분 강의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느끼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신 경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찝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바가 아닐까, 원하는 선생의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해,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 많고 두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에어클래스 수강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냐? 매달 말이에요. 매달 말 저녁 10시. 매달 말 저녁 10시 제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수강 상담이라든가 청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공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남겨주시면은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또 조금 더 직설적이고 독설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또 챙겨 가신다면은 아마 좋은 인연으로 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OT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아름다운 한마디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응원? 갑자기 착한 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실강도 나가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회사를 과감히 때려치시고 자격증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와, 진짜 사람의 내면에는 한 가지 문만 있는 게 아니구나. A라는 분도 있고, B라는 분도 있고, C라는 분도 있고, D라는 분도 있을 텐데, 왜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달리 저도 왜 나는 강사라는 그 A라는 문만 한번 시도를 해봤을까? 나라는 내면에 B라는 분도 있지 않을까? C라는 분도 있지 않을까? 왜 나는 길이 한 가지만 있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 강의와 이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또 다른 문을 열고 있는 기회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됐다, 잘 안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시카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바고요. 저희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